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수 설리 씨가 세상을 떠났죠. 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사망 전에 무수한 악성 댓글, 악플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예. 고 설리 씨는 생전에도 개성 있고 파격적인 발언으로 많은 악플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사망 전에는 더 많은 악플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설리 씨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설리 씨가 생전에 악플러들을 고소하기도 했지만 앞길이 좀 창창한 친구들에게 전과자를 만든다는 게 좀 미안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고소를 취하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악플러들이 실제로 처벌을 받았다면 현행법상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나요? 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이 형법상 모욕죄 등이 이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요. 거짓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네.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그리고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이것도 초범의 경우에는 처벌이 좀 약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꼭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뿐만이 아니라 예. 대부분의 형사처벌에 적용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이 재판부나 검사가 이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과거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소위 초범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 100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아예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개전의 정의, 소위 말하는 이제 반성하는 뜻을 보인다. 네. 이렇게 되면 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아예 재판까지도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악성 댓글로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혐오적인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감정적인 그냥 모욕적인 말이면 악플로 판단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수위가 악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악플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예. 이제 특정한 사실을 공연하게 알려서 예를 들면 누구와 불륜관계에 있다든지 누구와 무슨 짓을 했다. 네. 이런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려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 쉽게 말해서 평판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실이 진실해도 처벌을 받고요. 거짓이면 가중처벌을 받고요. 네.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는 이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이제 욕설, 대표적인 게 욕설인데요. 예. 욕설과 같은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했을 때 처벌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악플은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악성 댓글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낸다든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SNS상에 퍼나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통상 뉴스라고 하면은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예.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욕을 한다거나 네. 경멸적인 표현을 곁들이게 되면 모욕죄로 추가로 처벌도 될 수 있고요. 말씀하신 가짜 뉴스의 경우는 거짓된 사실을 이제 공연히 적시한 것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죄 그것도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직접 이제 이를 만들거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공공연하게 퍼나르는 경우에도 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설리 씨 사망 당일에 119 구급대 활동 동향 보고서라는 게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 소방당국이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유출한 해당 공무원은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안을 유출한 거잖아요.
우선 뭐 일견 떠오르는 것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개인정보가 담긴 직무 관련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더 나아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이제 징계 처분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뭐 며칠 전에 경기도 소방당국이 문서를 유출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위해제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리 씨 일 외에도 지난주에는 이 악플과 관련된 판결이 하나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SK 최태원 회장 동거인 비방과 관련된 사건이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태원 SK 회장은 현재 배우자인 노소영 씨, 고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이시죠. 예. 노소영 씨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과 동거를 하고 있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동거인 김희영 씨를 비방하는 악플을 단 사람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악플러 김 씨는 노소영 씨와 또 다른 재벌가 사모님들의 모임인 미래회의 이사로서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아마 이런 관계 때문인지 이 김 씨는 단순히 몇 개의 악플만 단 게 아니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하면서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맺었다. 뭐 이런 기사를 링크를 하고 심지어는 회원들을 모집해서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 최 회장 등이 김 씨를 고소를 했고요. 예. 올해 1월에 김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이 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아울러 최근에는 동거녀 김희영 씨가 김 씨를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방금 소개해드린 것 같이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다소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초범은 약 100만 원 안팎의 벌금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와 같이 명예훼손의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징역형은 좀 드문데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드물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시간도 꽤 많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예. 재판부가 그만큼 이 사안이 엄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형사 판결을 토대로 민사 책임도 1억 원이나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중하게 형사 판정이 났기 때문에 민사 책임도 이렇게 크게 난 것 같다. 1억 원 금액이 꽤 큽니다.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을까요? 네, 그 재판부는요. 우선 김 씨가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았고, 예. 근데 이 댓글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허위였다는 점을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 혼자서만 단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허위 댓글을 달도록 독려를 했다는 점이라든지 악플의 내용이 뭐 동거녀 김 씨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심지어는 김 씨의 모친과 같은 가족들에 대한 비난까지 하는 등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 이런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온라인상에는 전파가 잘 되고 또 피해 회복도 어려운 점을 보면 이 악성 댓글의 폐해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설리 씨 죽음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악플 처벌법을 강화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악플을 다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크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 이 해당 청원을 한 사람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유명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는 기사의 경우에는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서 악플을 막자는 방안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댓글 실명제는 위헌 판결 받고 없어진 적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피어나던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실명제가 한번 도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2012년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찬성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모든 인터넷 활동을 실명으로 해야 된다면 네. 헌법재판소의 입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확률이 무척 큽니다. 그렇죠. 사실상 아무 의견도 표출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악플을 무작정 방치를 하면 예. 이런 익명성의 그늘 아래서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과연 강력한 처벌만이 답일까 싶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악플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각 언론사가 주요 기사를 무료로 영향력 있는 포털 사이트에 제공을 하고요. 예. 이 포털 사이트에 제공된 기사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 포털 사이트에서 주로 이제 익명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네. 따라서 일본은 최근에 이 포털 사이트가 악플 등에 대한 감시 감독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악성 댓글의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혹은 표시를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도 비슷하겠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좀 잘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고요. 그러네요. 반면 미국의 경우는 네. 사실 가장 영향력 있는 포털 사이트는 구글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우리도 구글을 많이 쓰시는데 예. 구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에는 단순 검색 기능만 제공을 합니다. 맞아요. 기사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지 않죠. 예. 그래서 언론사의 기사 같은 걸 보려면은 그 언론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각 언론사에서는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 댓글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실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악플이 달리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하고요. 네. 유럽의 경우는 아예 언론사 사이트에 댓글을 다는 난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포털이나 언론사와 같은 정보 제공자들에게 가짜 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유로, 한화 약 6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포털의 영향력이나 인터넷 환경이 해외와는 다른 좀 특징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올리면서 악플을 부추긴 언론 보도는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좀 악플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어요. 네, 사실 인터넷은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글 하나를 단다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한 줄의 글, 이제 악플이죠. 네. 이것이 그 당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 이건 사실상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무조건적인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외국의 경우와 달리 각종 기사 등을 게시하는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달려면은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실명, 그러니까 어떤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댓글을 달 수 있다든지 네. 하는 이런 시스템 말이죠. 그리고 해당 사이트 관리자로 하여금 그러한 댓글에 대한 감시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어 보입니다. 예. 거듭 강조드리지만 악성 댓글은 단순한 한 줄의 글이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네. 이에 대한 엄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시스템이라든가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리고 악플 방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돼야 될 점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세상 사는 법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